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TV의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실시간 라이브도 조금 했었는데요. 토마토 증권통 TV 유튜브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김민준 TV에서 라이브를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과 하고 곧 라이브도 해가지고 좀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곧 구독자가 이제 700명이 또 코앞이에요. 700명이 되면 또 추천이 나가겠죠. 600명대 그 추천주는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나갔었고 HK 이노에 나갔었는데 둘 다 주가 상승이 괜찮았죠. 잘 정리하셨을 거라 믿고 오늘은 약간 그 유튜브 라이브 할 때도 그랬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썸네일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경기 침체 연준의 금리 상관관계라 그랬는데 이 거시적인 부분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 모습을 좀 보고 계신데 오늘 정말 웃긴 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지수입니다. 네. 어제도 거의 2.99니까 3% 가까이 떨어졌어요. 오늘 국내 시장 뭐 보기 전에 앞서가지고 해외 시장 보게 되면 오늘 상해 종합지수 떨어졌다가 보합권 이상까지 다 올라왔고 홍콩 항생 지수가 2.9%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미국 양안 선물 보합권까지 다 올라오는 증시였어요. 우리나라 증시 장막판에 이제 좋아지긴 했는데 우선 왜 이렇게 이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맞느냐 이 부분을 보고 국내 증시 진짜로 좀 짜증나고 진짜 화나는 게 오늘 LG에너지 솔루션만 봐도 거의 3조 가까이 공매도가 지금 있어요. 아주 그냥 외국인들 신이 났어요. 신이 나. 네. 이게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금리 인상을 할때 조금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기지 서프라임 사태가 있어서 금융위기 사태가 있었고 항상 물가를 잡는 방식이 좀 올드한 방법이긴 하지만 다이렉트로 역시나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항상 잡아왔단 말이에요. 뭐 그것이 경제 분야에서 이해는 합니다. 창의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아주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처음에 경제에 대입하기란 쉽지 않죠. 어쨌든 효과가 있었던 방법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좀 있겠죠. 그래 어찌 됐건 유동성 확장 구매에서 축소를 택했고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니까 특히나 이제 고민하는 분들 부분 재화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뭐 냉장고 TV를 바꾸지 않는다든지 이런 건 줄어들고 있는데 서비스 소비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아요. 인식의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헬스장을 10년씩 다니는 사람이 헬스비가 좀 올랐다고 해서 안 다닌다든지 뭐 머리 이발할 때가 됐는데 머리를 안 차는지 그렇지 않아요. 네. 이제는 요즘 시대가 못 먹어서 뭐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연준에서 한 행태는 보시게 되면 금리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1980년도에 40년 지금 됐다고 해요. 금리를 올렸는데 그때 진짜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네. 뭐 거지들도 좀 있었고 막 전복 껍데기도 팔았고 공중전화가 10원일 때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40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놨어요. 지금 4%대로. 뭐 예시를 오늘 라이브에서 들었지만 5%라고 쳐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있었고 전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또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도 지겨운데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핵으로 박살을 내버리겠다. 뭐 핵전쟁 나면 뭐 끝장나는 건데 이런 변수도 있었고 가장 큰 변수는 최종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연준이 열어놨어요. 이게 약간 제가 우려하는 부분. 유튜브니까 조금 격한 표현 쓰면 구린 냄새가 좀 납니다. 지난달에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7.7이었습니다. 7.7 CPI가 네. CPI가 7.7이었는데 어쨌든 이번 달에 발표 나오는 게 더 내려가야 되겠죠. 뭐 7.5라든지. 네. 물론 시차가 있을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을 한 결과물에 대한 시차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려면 시간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강도 긴축을 해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을 할 정도면 이제 자이언트 스텝 하는 게 벌써 몇 달이 지났잖아요.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지난달에 어쨌든 소비자 물가가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내려왔으니까 그때부터 반등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CPI가 발표인데 CPI가 예를 들어 가이던스만큼 뭐 잘 나와가지고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증시는 반등이에요. 근데 이제 안 좋을 때 대응 방안을 써야 되는데
과연 연준이 왜 이 최종금리 불확실성, 원래 연준이 지금 FOMC 12월 달에는 당연히 50bp고 2월에 금리 인상을 베이비 스텝을 밟겠다라는 게 시장의 어떤 선반영되어 있는 결과물이었는데 이 부분을 약간 가능성을 열어뒀죠. 50pp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최종금리가 어느 선이 될지 모른다. 왜 이렇게 했을까? 연준은 지금 이미 CPI 자료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어제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지표는 뭐 알 수 없어요. 나와봐야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이 약간 구린 냄새를 풍기는 게 CPI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 떨어진다거나 행여나 올랐다는 거죠. 7.9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월에 금리 가능성을 베이비 스텝이 아닌 빅 스텝으로 열어두면서 시장에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리 상관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 자식들이 이렇게 빅 스텝도 아닌 자이언트 스텝을 해가지고 고강도 긴축을 해가지고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놔가지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로 가게 됩니다.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떨어지죠.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지금 주식시장에 선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연준이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이 과연 있느냐? 이렇게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놨는데도 물가가 안 내려온다. 제가 연준이 위원장이라 해도 지금 뚜렷한 방법이 없어 보여요. 네. 이게 뭐 이제 일회성 단편적으로 뭐 솔직히 내일 모레 나올 CPI가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2월부터 내려가게 되면 뭐 1월에는 FOMC가 없습니다. 뭐 좋은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가 확실히 뭐 좀 올라와 버리고 이러면 시장에 충격파가 올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여러분들 약간 지금 여기 선을 그었는데 여기가 2330선인데 여기가 좀 무너질 공산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이제 김민준 TV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짜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무대응으로 일관하라는 거예요. 굳이 조금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손절로 대응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손실이 확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데미지가 쌓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CPI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연준에서도 이 계속 올다운 방법을 추구했는데 이제 뭐 금리 인하를 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물가가 안 내려온다고 해도. 그래서 사람이 이제 미치고 팔짝 들 노릇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은 저는 연준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좀 보여지는 쪽이에요. 네. 연준이 인위적으로 너네들 이제 지갑 좀 닫아라. 돈 좀 그만 써.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놔가지고 경기 침체 국면을 몰아놓고 일단 물가가 좀 잡히면 다시 유동성 확대를 해줄게. 과연 연준이 택한 대로 이 시차는 있지만 결과물이 저도 나오길 바라고 그러기를 정말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올드하지만 그래야지만 언젠가 그 데드 크로스가 이루어지겠죠. 연준의 중립금리는 2.5%니까 지금 금리가 예를 들어 4%가 좀 넘어갔지만 오라고 치고 소비자 물가가 지금 7.7였으니까 뭐 5나 5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내년에. 그때부터가 이제 조금 주식시장이 더 안정권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물가가 이제 빨리 잡힐 수 있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연준이 왜 자꾸 구린 뉘앙스를 약간 좀 풍기느냐 시장의 투심이 흔들리게 이 거시적인 이야기를 꼭 좀 해드렸고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종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기한 이유가 약간 연준이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는 상황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렇다 해서 정말로 제 예상이 맞아가지고 소비자 물가가 좀 지난달보다 높이 나왔을 때 시장의 출렁거림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셔라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들 가든 막 마케팅 위주의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막 급등하는 종목도 막 수익 나고 있다 그런 건 다 믿지 마시고요. 다들 상황들이 좀 현금 여력이 없고 종목에 몰려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얽혀있는 실타리를 하나둘씩 풀어가는 종목밖에 없어요. 네. 항상 긍정의 기운을 좀 갖고 조금 마이너스가 됐던 부분들은 다시 뭐 올라왔을 때 방법을 또 생각해 본다거나 마이너스가 됐던 부분들이 또 본전에 온다거나 현금을 만들고 또 본전에 좀 올라왔던 종목이 또 수익이 난다거나 하나둘씩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좀 인내심을 가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승리를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컨텐츠를 올리겠지만 1, 2년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될 거예요.
시장이 좋을 만하면 대외 변수가 계속 생기고 외국인 기관은 투자자 다른 공매도를 계속하고 걔네들은 뭐 롱숏 다 먹어가면서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경기 시그널을 뭐 가져가는 것보다는 대응책보다는 무대응으로 좀 일관하는 게 좋다. 지금은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들이 3분기 때도 나왔지만 70% 이상의 가이던스를 다 상회했습니다. 4분기도 뚜껑 열어봐야 돼요. 네. 근데 약간 모멘텀이 좀 부재하고 수급이 떨어지는 측면 때문에 시장의 부침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연준의 이 최종금리 불확실성 그렇기 때문에 무대응을 좀 일관하시면서 좀 인내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컨텐츠가 이제 경기 침체와 상관관계 또 CPI까지 연결고리 짓는 또 CPI의 어떤 그 발표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상향 변수까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장이 경제가 좀 창의성이 발휘되는 구간 그런 분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참 아쉽죠. 결국은 물가를 잡는 게 예전부터 해왔던 금리 인상으로 지금 출발이 되었고 ING에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을 또 콘텐츠 올라가겠지만 CPI가 가장 중요한 핵심 분기점이 된다. 어떠한 형태로든 CPI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우대응으로 일관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정말 좋은 쪽으로 나온다면 증시는 그때부터 반등 여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FOMC 때 한마디 더 거들어주면 뭐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금 잠재워 줄 수 있는 코멘트들 그렇다면 충분히 증시는 2330선에서 반등 여력이 있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성공 투자하시고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 좋을 기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기운 안 들어와요. 항상 긍정의 에너지 낙관적인 할 수 있다 된다 생각하시고 항상 컨텐츠를 접근하시고 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상담도 신청해 주시고 컨텐츠 좋아요 구독 알람 또 해보시고 700명 구독자 이벤트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